보통은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건 이제 보존적인 치료죠. 득케르뱅병이란 무엇인가요? 한국 이름으로는 그냥 손목 건초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협착성 건활액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협착성 건활액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득가라방시병은 이제 이 특징적으로 어느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손목에 이게 이제 이쪽을 이제 척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축에 뭔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 부위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그런 힘줄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요축에 이게 지나가게 되는데, 요 힘줄 두 개가 이렇게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득가라방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막이 하나 있어요.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는데, 그 막이 염증이 생기거나 두꺼워지게 되면은 지나가는 힘줄을 콱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득가라방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목 요축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득가라방시병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득케르뱅병은 어떻게 진단받나요? 이게 득가라방시병은 딱 이렇게 진찰만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누르면은 압통,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이걸 내리면서 저항을 해보라고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은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 중에 핑켈스타인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지를 이렇게 살짝 구부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감싼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5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저희가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예민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왓 검사라고 해서 WHAT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목을 과굴곡, 이렇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벌려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를 엄지를 이렇게 벌린 거를 오므리려고 할 때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은 득가라방시병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이 득가라방시병은 감별을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쪽 부위, 손목의 요축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이제 득가라방시병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기시하는 힘줄에 건초염이 생긴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압통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한 2, 3cm 상방에도 압통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는 부위에 압통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교차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교차증후군을 감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득케르뱅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게 지속적이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엄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손목이 꺾이게 되거든요. 꺾이면은 이 힘줄도 이렇게 꺾이게 되고, 꺾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할 때 이제 엄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환자분도 잘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어르신 중에서 손주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엄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를 이렇게 보게 돼요. 머리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굴곡시키고 엄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머리를 받쳐야 되거든요. 이런 동작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득가르방시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득가르방시병이 생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 그래서 그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이 원래 힘줄이 2개가 있으면은 2개의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요 부위에서는 1개여야 돼요. 하나의 터널로 2개의 힘줄이 같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에서 20%는 터널이 2개예요. 이렇게. 터널이 2개여서 힘줄 하나당 터널이 1개인 경우가 있어요. 2개의 터널이 있는 분들은 이 득가르방시병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2개인 경우를 저희가 경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싸고 있는 막이 얼만큼 두꺼워져 있는지 동반되는 염증성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힘줄이 엄지를 운동시키는 힘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지가 움직여지는 동작에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병을 딴다든지 문을 연다든지 하여튼 엄지를 사용하는 동작에서 통증을 유발한다. 득케르뱅병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보통은 진단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건 이제 보존적인 치료죠. 그래서 일단은 신체 검사에서 득가르방시병이 의심되고 초음파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는 제일 첫 번째가 엄지손가락을 쉬게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을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쉬게 해야 되고요. 그 물건을 든다든지 비튼다든지 하는 그런 동작을 좀 덜하게 만들고 만약에 오른손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왼손을 좀 더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제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덜 쓰게 하는 방법이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은 착용하면은 어떻게 환자분들이 이걸 덜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소염제를 드셔서 이 터널 안에 염증을 좀 약물로 이제 억눌러 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리 치료를 사용해서 염증을 줄이는 어떤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70%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첫 번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주사 치료는 이 터널과 힘줄 그 사이에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주사를 넣어서 염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뇨 수치가 한 일주일 정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보통 50%의 환자분에서는 치료가 돼요. 급성기, 그 다음에 처음 진단이 된 경우는 주사 치료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막하고 힘줄 사이에 주사를 넣는데 요거 이제 그 안에다 주사를 놓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주사를 놓는 것이 그냥 주사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사는 한번 맞고 증상이 괜찮아지면은 안 맞으셔도 되는데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6주 간격으로 3번까지 맞아볼 수는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2번 주사를 맞고도 재발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경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번을 맞고 재발을 한다 그러면은 3번을 맞으면은 당연히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적인 치료는 그걸 싸고 있는 막을 이렇게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요 병변 부위를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피부 절개는 한 1.5cm에서 2cm 정도를 하게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위에 바로 감각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감각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싸고 있는 막을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쫙 갈라주기만 하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수술 시간은 10분.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손을 쓰는 건 한 2주 후부터는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적인 치료는 그 주사 치료를 했는데 계속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를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이 싸고 있는 막이 너무 두꺼운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득헤르뱅병 예방할 수 있나요? 득가라방시병은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힘줄이 이렇게 잘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과도하게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동작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뭘 잡는다든지, 일상생활 할 때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상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세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쉬어 주셔야 되고요. 쉬면서 손목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손가락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힘줄 주변의 염증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